광해군은 조선의 15대 왕으로 왕위 승계 과정부터 통치 시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은 인물이다. 왕위 승계, 주요 업적, 사건 사고 몰락과 최후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왕위 승계 과정. 서자의 운명 피해 즉위. 광해군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공빈 김씨가 후궁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분조체제를 만들고 세자인 광해군에게 남쪽으로 가서 백성과 신하들을 이끌도록 했다. 광해군은 이 과정에서 전쟁을 수습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신하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후계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선조는 광해군 외에도 어린 영창대군 임목대비의 소생을 아들로 두고 있었고 후계 구도를 두고 대북과 소북이 대립했다. 결국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대북파가 광해군을 지지해 즉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 논란이 있었고 이는 후에 큰 정치적 문제로 이어졌다. 2. 주요 업적. 실리 외교와 개혁 정치. 광해군은 실용적인 개혁과 외교 전략을 펼쳤다. 전후 복구 정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대동법을 일부 지역에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실리 외교 중립 외교. 중립 외교. 광해군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 후금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실리 외교를 펼쳤다. 명나라 지원 요청에 강웅립을 파견했지만 명과 후금의 힘을 저울질하며 후금에 항복하게 했다. 이로 인해 조선은 후금의 침공을 피하고 국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군사력 강화. 임진왜란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외교를 재개하여 평화를 유지했다.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 군사체제를 정비해 군사력을 키웠다. 광해군의 정책은 실용적이었지만 강력한 정적들이 있었고 그를 정통성이 부족한 왕으로 몰아세우려 했다. 3. 사건 사고. 폐모살제 정치 적숙청. 광해군이 통치하는 동안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폐모살제 논란이다. 임목대비 폐위 및 서궁 유폐 1618년.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는 후궁이었고 적통왕비였던 임목대비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북파는 광해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서궁에 유폐했다. 영창대군 사사 사건. 광해군과 대북파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 보냈고 결국 죽게 했다. 이 사건은 광해군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켰고 그를 폭군으로 평가하게 만든 핵심 요소가 되었다. 반대 세력 숙청. 광해군은 대북 세력을 적극적으로 중용하며 반대 세력인 소북과 서인을 탄압했다. 정권을 잡은 대북 세력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이첨, 정인홍 등의 주도로 서인 및 소북파를 숙청했다. 이는 결국 서인 세력의 반발을 불러왔고 인조 반정 1623년으로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몰락과 최후. 인조 반정과 유배 생활. 광해군의 독단적인 정치와 폐모살제 논란은 많은 적을 만들었다. 결국 1623년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세왕으로 옹립했다. 광해군은 처음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이후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제주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41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후 조선 왕조는 광해군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묘왕으로서의 칭호도 남기지 않았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 광해군은 전후 복구와 실리 외교, 개혁 정책을 추진한 유능한 군주였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했고 강압적인 정치를 펼친 결과 몰락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평가. 외교적 균형 감각이 뛰어났고 국정을 실리적으로 운영. 부정적인 평가. 지나친 권력 유지와 강경한 정치를 했고 정적 제거의 지나침을 보였다. 현재 역사가들은 광해군을 단순한 폭군이 아닌 시대적 한계를 가진 비운의 개혁 군주로 재평가하고 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졌지만
결국 권력 다툼 속에서 몰락한 비운의 왕이었다. 광해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의 역사에서 그를 다시 평가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